안녕하세요, 잭입니다. 그림처럼 무거운 바위를 치워야 하는데 마침 쇠 막대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인다. 2번 시킨다. 3번 지렛대를 이용한다. 당연히 3번이죠. 갈등하신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3번 그림처럼 지렛대를 이용해서 보다 수월하게 바위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 지렛 혹은 지렛대를 영어로 lever라고 합니다. 이 쇠 막대기는 단순히 an iron bar라고 하는데 이처럼 지렛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leve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작동시키는 그런 손잡이를 lever라고도 하지요. 하여간 이 레버를 이용하면 이제 바위를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버는 바로 light, 가볍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원은 바로 이 가볍다의 의미를 가진 lever입니다.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가볍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알을 붙여서 lever, 못을 뺄 때도 이제 이 lever의 원리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큰 못 같은 거 뺄 때는 아무래도 긴 아이언 바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영어로 crowbar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우바에서 이제 막대기를 의미하는 바 부분만 일본말에서 가져와서 빠루라고 하죠.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심지어 빠루는 정확한 일본말도 아닙니다. 장음이죠. 빠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괜히 쓸데없이 빠루라는 그런 국적 없는 이상한 단어를 우리끼리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고쳐야죠. 그냥 쇠지레나 크로우바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쇠지레 괜찮네요.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은 지레 겁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 크로우 부분은 이제 까마귀라는 뜻인데요. 보통 쇠 지레가 색깔이 까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크로우 바의 끝 부분이 까마귀 발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발이라고 하는 crow's feet라고 하면 비슷하게 생긴 눈가의 주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술을 담글 때 발효제 역할을 한 것을 누룩이라고 하죠. 이때 우리는 대개 누룩을 띄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누룩을 영어로 leaven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가볍다. 그래서 위로 뜬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leaven 그 자체는 그닥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leve라는 어원은 이제 가볍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들어 올리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또 떠오르시죠. 여기서 이제 leve가 바로 raise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도 e는 ex, x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x는 탈락되었고요. 이제 ou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ut, 이 밖으로의 의미가 아래쪽은 땅 속이기 때문에 밖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levate는 이제 위로 들어올리다, 승진시키다 이 뜻도 당연히 되고요. 행위자 or을 붙여서 들어 올리는 것,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된 것입니다. 올라가는 기계 엘리베이터. 참고로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영국에서는 lift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사형 형용사 elevated도 많이 사용하는데 높은, 고상한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가끔 생활 영어로 취했다라는 뜻의 drunk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도 사실 술 마시면 이제 elevated 됐다, up 됐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vy a tax라고 하면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levy가 바로 이제 raise, 위로 올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올리는 것이다 보니 이제 추가로 부과하거나 혹은 추가 부담금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lev, 가볍다의 뜻으로 돌아가서 levity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의미하는 경솔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경솔한 행동이라고 할 때 회화체에서는 rash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씁니다. 그래서 rash act라고 하면 이제 경솔한 행동 이런 뜻인데 이 levity는 좀 격식을 갖춘 문어체입니다. 우리말로는 경솔, 경박, 경거망동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여간 가벼움이 들어 있습니다. 폐, 허파를 영어로 lung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철자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벼운 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llevi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유추해 볼까요? 적도 AL은 AD죠. 그 뒤에 이제 L자 자음 동화 때문에 AL로 변신한 거고요. 그냥 이제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 AT는 이제 하게 한다라는 그런 동사형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볍게 한다,
뭔가를 가볍게 만든다, 뭐 이런 심각한 문제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즉 완화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relieve가 있는데요. re는 강조의 접두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완화하다, 뭐 덜어주다 이런 뜻인데 alleviate와 비교하자면 relieve 쪽이 좀 더 회화체적이고 좀 가벼운 고통에서 큰 문제 일으키기까지 이제 두루두루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명사형은 relief, 안심, 완화, 심지어 구호 물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relief의 의미가 상당히 폭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relevant라는 단어인데요. 관련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lev, 가벼운,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말 그대로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놓고 두 형제가 싸웁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동생이 어리다고 동생 편만 듭니다. 형 입장에서 봤을 땐 완전 형편없는 세상이죠. 이때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은 relevant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relevant, 관련 있는, 적절한의 뜻이고요. 관련 있는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related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related는 단순히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사과, apple이라고 하면 red, fruit 이런 것들이 related한 그런 단어들이고요. relevant는 이제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만약 미국이라면 USB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우산, 베개 이 중에서 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우산이죠. 그래서 이 우산이 relevant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사형은 relevance, 관련 있음, 즉 타당, 적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